안녕하세요. 산책길 라디오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미국 뉴욕타임스가 최근에 발행한 중년 사용 설명서라는 겁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억울하게 누명 씌웠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40대 넘어서 찌는 살, 그거 나이살이라고 다들 포기하셨죠? 나는 물만 먹어도 쪄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 설명서 첫 페이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당신의 대사량은 20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네. 지금 걷다가 멈칫하신 분 계시죠? 그럼 내 뱃살은 도대체 누구 잘못이야? 하고 따지고 싶으실 텐데요. 그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내 머릿속 지우개는 정말 치매의 시작인 건지. 의사들은 알면서도 우리에게 쉬쉬했던 중년의 진짜 비밀들이 이 설명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에서는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이걸 꼽았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통증, 쑤시고 결리는 건 어디서 온 겁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에어백이 터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젊었을 때는 우리 몸에 근육이라는 빵빵한 에어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걷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밭일을 할 때 관절이 받아야 할 충격을 이 근육들이 다 흡수해줬죠. 그런데 중년이 되면요, 슬프게도 매년 근육량이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에어백 바람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와 관절이 그 충격을 맨몸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게다가 수십 년 동안 썼으니 기계도 낡았겠죠? 힘줄이랑 인대도 고무줄처럼 탄력 있었는데 이제는 뻣뻣한 가죽끈처럼 변해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엔 휙 돌려도 괜찮았던 허리가 지금은 하고 삐끗하는 겁니다. K님이 김장하고 끄떡 없었던 건 젊음이라는 에어백 덕분이었고 지금 알아놓으신 건 그 에어백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폐경기가 다가오면서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지죠? 이게 뼈를 보호해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없으니 뼈 밀도까지 구멍이 송송 뚫립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골밀도가 떨어지는 건 통증이 없습니다. 부러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신 건 어쩌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나 좀 챙겨줘.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다 틀린 걸까요? 그냥 파스 붙이고 살아야 할까요? 자, 앞서 우리 몸이 바람 빠진 에어백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다시 바람을 채워 넣어야죠. UCLA의 노년의학 전문가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신체 활동, 즉 운동뿐이다. 너무 뻔한 답이라고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약으로 근육을 만들 순 없으니까요. 아픈 관절을 보호하려면 주변 근육을 키워서 다시 에어백을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창하게 헬스장 가서 무거운 역기 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걷고 계신 그 속도에서 딱 10%만 더 빠르게 걸어보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로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TV 보면서 스쿼트 10개 하기. 이런 생활 근육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10년 뒤를 결정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프다고 쉬면 더 굳는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움직여라라고 조언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제가 아까 예고해드린 배신감 느낄 준비 되셨나요?
아마 40대, 50대 분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일 겁니다. 아니, 나는 진짜 밥도 반 공기만 먹는데 왜 자꾸 살이 찌지? 이건 나이 살이야.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어. 저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1년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연구 결과 사람의 신진대사 대사량은 20세부터 60세까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네. 지금 걷다가 멈칫하신 분 계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20대 때나 50대 때나 우리 몸이 가만히 있을 때 태우는 칼로리는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 내가 20대 땐 돌도 씹어 먹어도 살 안 쪘는데 하고 항변하고 싶으시죠? 듀크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중년에 살이 찌는 건 갑자기 대사가 느려져서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30년 동안 매년 0.5kg, 1kg씩 아주 조금씩 쪄온 게 쌓여서 지금 터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봅시다. 20대 때만큼 활동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20대 땐 밤새 놀기도 하고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축구도 하고 그랬죠. 지금은요? 차 타고 이동하고 앉아서 일하고 집에 오면 소파와 한 몸이 되잖아요. 결국 나이 탓이 아니라 활동량 부족과 많이 먹는 습관이 그대로인 게 문제라는 겁니다. 팩트 폭행이 너무 아픈가요? 물론 억울한 점도 있습니다. 아까 뇌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우리 뇌가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나이 들면 뇌 부피가 조금 줄어드는데 뇌가 작아지니 에너지를 덜 써서 남는 에너지가 살로 간다는 슬픈 연구 결과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된 원인은 역시 우리가 덜 움직여서라는 거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찌는 것보다 더 억울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체형이 변하는 거죠. 여성분들 예전엔 살이 쪄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쪘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볼록 나오지 않나요? 마치 거미처럼요. 혹은 엉덩이나 허벅지에 있던 살들이 다 배로 이사 온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건 진짜 호르몬 때문이 맞습니다. 갱년기가 다가오면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지방을 저장하는 위치가 엉덩이에서 복부로 바뀝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거죠. 이건 단순히 옷맵시 문제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을 만들고 각종 병을 부르거든요. 그럼 이 뱃살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갱년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쯤에서 사연 하나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연은 들으시면 아마 남편분들이 뜨끔하실 수도 있고 아내분들은 눈물을 훔치실 수도 있습니다. 자, 50대 남성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제 아내가 미친 것 같아요. 평소에 정말 순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숨만 쉬어도 짜증을 냅니다. 어제는 밥 먹다가 갑자기 덥다며 창문을 벌컥 열더니 1분 뒤엔 춥다고 닫고 또 덥다고 열고 그러다 갑자기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왜 그래? 갱년기야? 한마디 했다가 밥그릇 날아올 뻔했습니다. 생리도 아직 규칙적으로 한다는데 이거 갱년기 핑계대고 성격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생리 아직 하니까 갱년기 아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뉴욕 타임스 기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페리메노포즈 PERIMENOPAUSE, 즉 갱년기 이행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리가 완전히 끊겨야 폐경 갱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폐경이 오기 전 무려 10년 전부터 우리 몸속에서는 호르몬 전쟁이 시작됩니다. 빠르면 30대 중반, 40대 초반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이때는 호르몬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아침엔 괜찮았다가 저녁엔 에스트로겐이 바닥을 치죠. 사연 속 아내분처럼 갑자기 열이 확 오르는 안면홍조 밤에 식은땀이 나서 이불을 다 적시는 바람, 그리고 기분이 미친 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감정 기복. 이 모든 게 뇌가 호르몬 변화에 적응 못해서 일어나는 뇌의 합선 같은 겁니다. 아내분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지금 뇌가 아픈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조차 예전엔 아직 생리하시잖아요. 그럼 갱년기 아닙니다. 정신과 가보세요라고 했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지만 이제는 밝혀졌습니다. 생리가 있어도 갱년기 증상은 100%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 보내주신 남편분,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격 왜 그래라고 하지 마시고 많이 힘들지? 당신 지금 호르몬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내가 뭐 도와줄까? 라고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아마 아내분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산부인과 상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호르몬 요법이 예전처럼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쓰면 이 지옥 같은 증상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르몬 치료를 일찍 시작할수록 부작용이 덜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몸도 마음도 요동치는 시기. 부부 사이에도 찬바람이 불기 쉽습니다. 특히 침실에서 말이죠. 우린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농담처럼 넘기시나요? 하지만 말 못할 고민 때문에 밤마다 등을 돌리고 자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남편이 잠자리를 피하나요? 아니면 아내가 질색을 하나요? 이게 단순히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40대 이후 머리가 깜빡깜빡하는 건 치매가 아니라 오히려 뇌가 똑똑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놀라운 이야기.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은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물 한 모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걸어주시죠. 자, 산책길 라디오 2부 시작합니다. 잠깐 벤치에 앉아서 물 한 모금 드셨나요? 아니면 멈추지 않고 계속 걷고 계신가요? 지금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땀방울이 바로 여러분의 근육을 깨우고 관절을 지키는 보약이니까요. 방금 일부에서 우리는 좀 억울한 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나이살은 기초대사량 탓이 아니라 내 활동량이 줄어서다. 갱년기는 폐경이 오기 10년 전부터 이미 내 몸을 뒤흔들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치신 분들 많으시죠? 이제 2부에서는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했던 부부 사이의 고민, 그리고 내가 혹시 치매인가 하는 두려움, 마지막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우리네 인생의 무게에 대해서요. 뉴욕타임스 기사는 이 문제들에 대해 아주 명쾌하고 때로는 눈물이 핑 돌 만큼 위로가 되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자, 다시 걸음을 옮겨볼까요? 보폭을 조금 더 넓게 하고 시선은 멀리 두세요.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내 성욕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며 웃어넘기지만 속으로는 우리 부부는 이제 끝난 건가 하고 씁쓸해 하시는 분들.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잠자리를 피할 때마다 내가 매력이 없나? 밖에서 딴짓하나? 하고 의심해 본 적 있으신 분들. 뉴욕타임스 기사는 말합니다. 중년의 성욕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원인은 남녀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먼저 남성분들 이야기부터 해보죠. 보통 남자가 나이 들어서 힘을 못 쓰면 다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탓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호르몬이 줄면 근육도 빠지고 의욕도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비뇨기과 교수님들은 더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히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심장질환의 조기 경보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몸의 혈관 중에서 가장 가느다란 혈관 중 하나가 바로 그곳에 있는 혈관입니다. 심장 혈관이나 뇌 혈관이 막히기 전에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 바로 거기라는 거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 혈관을 녹슬게 만들고 그 결과가 침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비뇨기과 교수인 앨런 신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에 좋은 것은 당신의 성욕에도 좋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잠자리를 피한다면 그건 아내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몸이 혈관이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정력에 좋다는 이상한 음식 찾지 마시고 남편 손잡고 내과 가서 혈액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그리고 같이 운동화 신고 걸으세요. 그게 최고의 정력제입니다. 그럼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여성은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질 건조증을 유발해서 관계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픈데 하고 싶을 리가 없죠. 이건 병원 도움을 받으면 금방 좋아집니다. 하지만 여성의 성욕을 떨어뜨리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심리사회적 요인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피츠버그 대학 토마스 교수의 설명이 기가 막힙니다. 여성의 뇌는 대역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년 여성의 뇌는 이미 꽉 차 있어요. 늙어가는 부모님 걱정, 취업 안 되는 자식 걱정, 남편 뒷바라지, 집안일, 본인의 직장 업무. 머릿속에 해야 할 일 리스트가 꽉 차 있는데 거기에 성욕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남편분들 들으셨죠? 아내가 밤에 등을 돌리는 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머릿속 짐이 너무 무거워서입니다. 로맨틱한 분위기 잡는답시고 촛불 켜지 마시고 차라리 아내가 걱정하는 그 짐을 덜어주세요. 설거지를 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더 하고 아내를 쉬게 해주세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사랑도 돌아옵니다. 전문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이 든다고 성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우리는 너무 늙은 게 아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방식의 관리가 필요할 뿐이다. 자, 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많은 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 바로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가스불을 껐던가 하고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간 적 있으신가요? 사람 이름을 들었는데 3초 만에 까먹어서 당황하신 적은요? 이거 치매 아닐까? 걱정되시죠? 5번째 질문입니다. 제 기억력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저 벌써 치매가 시작된 건가요? 솔직히 저도 고백하자면 냉장고 문을 열고 나서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하고 멍하니 서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핸드폰 손에 들고 핸드폰 찾는 건 기본이고요. 이럴 때마다 덜컥 겁이 납니다. 우리 엄마도 치매로 고생하셨는데 나도 유전인가 하고요. 하지만 뉴욕타임스가 인터뷰한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걱정 마세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 뇌는 20대 때 부피가 가장 크고 그 이후로는 천천히 줄어듭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전두엽 쪽이 줄어드는데 여기가 바로 기억과 주의력을 담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컴퓨터로 치면 CPU 사양이 예전보다 좀 떨어진 거예요. 검색 버튼을 눌렀는데 로딩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파일이 삭제된 게 아니라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안 나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가 뇌를 더 굳게 만듭니다. 그냥 내 뇌가 지금 로딩 중이구나 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슈퍼파워라고 말씀드렸죠? 중년의 뇌는 잃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좋아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결정성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더 멋진 단어가 있죠. 바로 연륜 혹은 지혜입니다. 텍사스 대학의 뇌과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뇌는 빠릅니다. 하지만 중년의 뇌는 풍부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쌓은 어휘력, 상식, 인간관계의 노하우,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빅데이터가 뇌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신입사원은 일 처리는 빠를지 몰라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면 당황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년 부장님들은 어떤가요? 허허, 그건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맥을 짚어내잖아요. 그게 바로 결정성 지능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늙어가는 게 아니라 지혜의 도서관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단, 이 도서관을 잘 관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운동하세요. 운동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둘째, 주무세요. 잠을 자야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이 씻겨나갑니다. 셋째, 사람을 만나세요. 친구들과 수다 떨고 웃는 것이 뇌에는 최고의 자극제입니다. 고립되는 순간 뇌는 정말로 늙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뇌 건강에 대한 걱정도 좀 더셨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하루하루 버티는 기분이신가요? 중년은 샌드위치 세대다. 위아래로 치이고 내 인생은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실제로 통계가 말해주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마지막 6번째 주제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까? 그리고 언제쯤 편해질까? 입니다. 지금 40대, 50대이신 여러분, 솔직히 힘드시죠?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해야 하고 회사에서는 위에서 쪼고 아래에서 치받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입시 지옥에 있는 자녀들 눈치 봐야 하고 주말에는 편찮으신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야 하고 정작 나를 위해 쓸 시간도 돈도 없는 것 같은 그 기분. 번아웃이 안 오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전문가들도 인정합니다. 중년은 객관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시기가 맞습니다. 책임질 게 너무 많거든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이 무너진다는 그 압박감. 심리학자들은 인생의 행복도를 그래프로 그리면 알파벳 U자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과 청년기에는 행복도가 높습니다. U자의 왼쪽 위죠.
그러다가 40대, 50대로 갈수록 점점 내려가서 바닥을 칩니다. 유자의 맨 아래.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 통계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은 시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계속 이렇게 불행하다는 거야? 하고 화내지 마세요. 유자 곡선의 비밀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바닥을 찍었으니 이제 뭐만 남았죠? 네,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놀랍게도 60대, 70대가 되면 행복도는 다시 급격히 상승해서 20대 때보다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알메이다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대통령이 될 거야, 재벌이 될 거야 같은 거창한 꿈을 꿉니다. 그 꿈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괴롭죠. 중년은 그 꿈을 떠나보내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타협의 시기라 아픈 겁니다. 하지만 이 아픈 시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던 에너지를 이제 나에게 쓰게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웬만한 일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 여유가 생깁니다. 실제로 노년층 연구를 보면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훨씬 더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이 오르막길이 너무 숨차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이 고개만 넘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내리막길이 황금빛,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풍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개를 잘 넘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40세부터는 유방암 검진, 45세부터는 대장 내시경, 흡연자라면 50세부터는 폐암 검진, 그리고 혈압과 당뇨 체크. 이건 병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황금길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 몸이라는 자동차를 정비하러 가는 겁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내가 건강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30분 산책 어떠셨나요? 뉴욕타임스의 중년 사용 설명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중년은 쇠퇴하는 내리막이 아니라 인생 2막을 위한 리모델링 기간이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만큼 열심히 사셨다는 증거입니다. 기억력이 좀 떨어지면 어떤가요? 그 빈자리에 지혜가 채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하고 강인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산책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 거울 한번 보시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야, 너 꽤 괜찮다. 지금까지 잘 버텼다. 앞으로 더 재밌게 살아보자.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을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산책길 라디오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